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8% 올랐고요. 코스닥도 1.86% 올랐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1.8%대로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둘 다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위주로 좀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양대지수 모두 1000억 이상씩 매수를 해주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크다면 큰 이벤트가 있었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미국과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니케이라든지 상해종합도 모두 이렇게 반등을 좀 해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 나스닥은 어제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는 반등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뭐 그 정도 체크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일봉은 진짜 아슬아슬하게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서 쉽사리 지금 바닥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라인이 좀 형성되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다시 들어와 준다면 어느 정도 이 라인 자체를 유지를 시키면서 이 바닥 라인을 뚫지 않겠지만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정리가 되지도 않았고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감은 여전하고요. 단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하이 그 봉쇄가 풀리면서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대한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은 조금 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상해종합 지수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세계 이제 그런 부품 공급이 다시 한번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경기 성장률이 또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이 예상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된다면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지수 자체는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것만 좀 명심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자체 월봉도 지금 뭐 계속해서 바닥 라인 지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전종고점이죠. 전종고점 지지를 하면서 이 정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1조 가까이 8,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그 옵션 만기일 다음부터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었다.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이것도 시간을 좀 두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바닥 라인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좀 확실히 좀 이 주요 지지 라인은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추세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수해주면서 오늘은 좀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유의미하게 뭔가 특별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면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포지션에서는 꽤나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린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지금 조금씩 사모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좀 더 좀 이 시장의 전체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주식을 아예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거고, 저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자체는 네, 지수가 저렇게 반등을 해버리니까 환율도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어제 오른 만큼 또 떨어지긴 했는데 뭐 사실은 바닥 라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단기적인 하락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다행히 상승 추세는 조금 멈춘 듯 한데, 여기서 이제 이 고환율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더 올려칠지, 네, 아니면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환율이 조금씩 떨어질지, 네, 조정기를 조금 길게 겪을지. 그래도 조정을 겪는다고 해도 저는 1200원 이상은 상당히 좀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고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네, 확실히 지금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 좀 기업에 타격을 입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1% 이상으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네, 1% 이상, 네, 2% 가까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하지만 뭐 선물 가지고는 최근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올랐다 내렸다를 한 두세 번씩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엔 종가가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사실 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종가 좀 확인하시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는 2.8%대로 네, 2.86% 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속해서 밀어 올린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여기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 같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00원 상승해서 4% 올랐고요. 2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수도 좋았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많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최근에는 뭐 오른 만큼 또 내리고 내린 만큼 올라가고, 그것도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멈춰 있고 거래량도 크게 없고 뭔가 재미가 없다.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네, 지지를 좀 해주는 라인이 확실히 지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또 반등해야 될 때 반등을 해준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네. 그리고 시간의 거래를 보았을 때는 뭐 여전히 똑같이 거래가 별로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20분 정도 네, 거래량이 좀 찔리면서 2750원까지 조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뭐 이 시간의 가격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좀 겹치면서 지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확실히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급등했던 종목은 조금 주춤했지만 나머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 위주로 좀 상승률이 높게 나왔고요. 네, 한전기술, 한전 KPS,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거래량 자체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500만 주 잠깐 넘었죠. 네, 640만 주 오늘 거래가 되었고, 사실 제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1000만 주, 1500만 주, 그 정도 이상은 좀 터져줘야지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만 주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좀 올라가는 방향, 이틀 동안 내렸던 거 그대로 올리면서 네, 추세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전혀 이 하락에 대해서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렇게 산업의 방향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향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 가장 큰 리스크였던 재무적인 악재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산업의 성장의 그 초입기죠. 초입기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올라간다. 이게 정말 쉬운 말이지만은 버티기도 정말 어렵고, 네,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그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지켜봤다라는 점이, 네, 저의 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뭐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지금은 여전히 뭐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이번에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운선 지금 크게 깨지 않으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일봉 먼저 보게 되면 쌍바닥을 그리죠. 네,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61선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점이 계속 뭐 이때처럼 많이 모여 있진 않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하락 패턴에서 상승 패턴으로 반등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좀 반등을 하려다가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네, 다음 주 장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도 좀 같이 개선이 되면서 반등장이 온다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힘을 좀 받아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쌍바닥 라인을 그리면서 재반등했을 때, 네, 고점 부근까지 갔고요. 네, 이때도 급등 이후에 한번 내리고 쌍바닥을 그리면서 고점 부근까지 갑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증자가 계속 진행되면서, 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크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네, 신주 상장이 끝나고 나서 반등을 하고요. 여기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형태가. 그러고 주가를 갑자기, 네, 수렴을 시키다가 뚝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쌍바닥을 그리고 반등을 하는, 그래서 양음양음 이 패턴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음운선 구름을 돌파를 한 뒤에 양운선 태우면서 올라가는 그림, 네, 저는 이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스는 이미 다 공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세력들이 조금만 매수를 해주어도 올라가는 시기다. 거래량이 죽어 있다는 점이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거래량이 감소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일단 둘 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매도 물량이 싹 없어질 거고요.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매수 물량이 싹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서 거래량이 어디가 됐든 활발해진다면, 네, 거래량이 터진다면 매수 매도가 확실히 힘이 붙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거래량이 죽었을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올리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매수 세력이 점점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 그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한번 실려준다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상승 패턴이 제대로 나와준다면 25,000원, 26,000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댓글을 좀 보면 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네, 23,000원 부근에서 좀 평단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3,000원이면 나는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23,000원 좀 오려고 하면 떨어지고 오려고 하면 떨어지고 또 오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 요때부터 볼까요?
지금 뭐 12월, 작년 12월부터 5개월간, 5, 6개월간 이 갇혀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뚫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제는 26,000원을 넘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000원, 4,000원까지 왔다. 그때 다시 떨어지기보다는 저는 계속 밀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그때도 실려 있다. 거래량이 특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올라간다. 그때는 절대 팔지 마시고 정고점 한번 그때 뭐 기다려 보시고 26,000원이 더 넘어가서 저는 당연히 30,000원 이상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기다려 온 게 아깝기 때문에 지금 뭐 5개월 동안 주가가 갇혀 있어서 이 종목은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주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5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뭐 좋은 소스 기다려서 바로바로 이제 좋은 소스가 공개되면 바로바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JP 모간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JP 모간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장 초반에 한 30분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고부터는 계속 그 주가가 좀 유지되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한 세력이 뭐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10만 주, 20만 주 정도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뭐 바짝 올리면 또 올릴 수 있습니다. 10만 주 가지고. 그리고 바짝 내리면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세력이 없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거의 시초가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 하루 종일 큰 움직임이 없고요. 장 초반에 거의 30분에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 명분을 가지고 한 번에 뭔가 세력이 붙었을 때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분들도 매수를 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적어도 이제 이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 관심을 가지겠죠. 뉴스에 등장하면서.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오랜 이 힘든 구간을 겪고 나서 평단가를 내려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그런 세력들도 이렇게 충분히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뭐 결국에는 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시면은 올릴 때는 굉장히 많은 매수량이 들어가고 내려갈 때는 굉장히 거래량을 죽인 채로 내려갑니다. 이런 특징이 결국에는 많은 양으로 이제 이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단가가 다 형성이 되고 적은 양으로 거의 뭐 매수량의 한 뭐 몇 배일까요? 3분의 1배, 4분의 1배? 그 정도로 이제 내려갔을 때 그럼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제가 큰 세력 입장이라면 그래서 이런 구간이 다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번 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를 한번 파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을 해놓고 내가 이제 이때는 뭐 100만 주 매수했다. 그리고 이때는 총 이제 200만 주가 가져왔다. 이때는 이제 150만 주였는데 내릴 때는 다시 한번 뭐 120만 주 되었다가 이때 한참 매집해서 또 200만 주가 되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은 채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쯤 왔을 때는 여기 시작 때보다 이 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퍼센트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매집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10만 주 정도 이 공격적으로 매수했을 때 3, 4%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그 매수를 이제 10만이 아니라 100만 주 하루에 100만 주씩 이렇게 때려 부으면은 뭐 두산 에너빌티 예전처럼 막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량주긴 하지만 이렇게 세력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몇 개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고 그
기간 자체를 굉장히 길게 매집을 한 다음에 올리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241선이 거의 수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인 상황이 지금 다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있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때마침 방문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전 공동 진출 혹은 협의, 공동 개발 뭐 이런 식의 중장기적인 협력안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짜고 발표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그보다 좋은 소스는 없겠죠. 그래서 이전에 이때도 미국과 원전을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의 모든 원전업 종목이 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구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한번 지켜볼 거고요.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62만 주 매수를 하면서 또 오늘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33만 주 매수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매도를 하던 금융 투자가 또 그대로 매수를 다 했고, 투신도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4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이틀 전에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량을 또 메워주는 매수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매도량이었고 이 매도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되었고 또 이렇게 그 나갔던 물량이 그대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굳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공격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요. 뭔가 일시적인 그런 매도, 뭐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매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급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자, 오늘은 1090만 주 정도, 이렇게 잔고가 전날 대비해서 20만 주 정도 늘었지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 공매도 거래량도 크게 많지 않고요. 계속해서, 50만 주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줄어 있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더 이상 공매도가 늘어날 이유는 사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공매도가 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한 7월 말 정도까지 그때 EWR 두산 에너빌리티 EWR에 대한 그런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는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은 공매도 잔고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일단 크게 늘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종목 뉴스에 오늘 주요 대차 잔고 감소 종목 상위 종목이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환량이 지금 97만 주 전날 대비해서 98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2,560만 주로 대차 잔고가 또 감소를 했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증가하던 그런 대차 잔고는 또 감소를 해서 진행이 되었고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괜찮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 전날 20만 주 매수했었고 오늘 추정은 32만 주였지만 24만 주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외국인 보유 자체가 9.67%, 좀 높게 확실히 근래 대비해서는 보유율 자체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급도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 특히 JP모간이 또 들어왔죠. 그래서 장 초반에 확실히 JP모간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매일매일 매수 포지션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계속 이 매수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뭐 반대로 UBS 쪽에서 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JP모간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JP모간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정도까지는 계속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주 시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당연히 이제 신한울 3, 4, 5기, 에 대한 소식이고요. 지금 산업부 차관이 지금 창원 쪽에 방문을 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업체들을 방문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점검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착공을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원래는 이제 2025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좀 되었었거든요.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2025년보다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원전 일감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한울 3, 4, 5기 착공을 당초 계획한 2025년보다 앞당기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때까지 원전 부품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기존에 가동 중인 24기 원전에 필요한 소모품과 예비품 발주 등을 통해서 일감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24기 원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총 10기에 대한 그런 수명이 다하는 원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명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원전에 대해서 소모품과 예비품 발주를 미리 진행하겠다. 그래서 일감을 몰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최근에 수주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 품목이죠. 기자재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제 신한울 3, 4, 5기도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보다 더 빨라진다면 아무래도 매출 인식이 더 빨라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매몰 비용만 하더라도 5천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익으로 잡힌다면 상당히 큰 수익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명 변경 후에 첫 공모체를 모집을 했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증권 신고서가 또 나오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거기 수요 예측 결과가 좀 나왔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3년 8개월 만에 공모체 시장에 복귀를 했고, 사명 변경 이후 첫 자금 조달에서 모집액의 2배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다. 모집액의 2배 이상 자금을 끌어모았다 합니다. 모집액이 처음에 400억이었습니다. 400억으로 공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지금 모인 금액을 보니까 총 1,020억 원의 기관 투자자가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정 사채 이게 이제 1,020억 원이 매수 주문이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20일 이 돈이 1,020억 원이 몰렸다라는 것은 이틀 전에 18일에 그 금액을 마련을 했어야 된다. 기관 투자자가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봤던 연기금 투자자가 일시적인 매도를 했던 그 이유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18일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매도했던 것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공모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급하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럼 왜 이틀 전인가? 주식을 매도를 하면 이틀 뒤에 금액이 확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59만 주였죠. 59만 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을 곱하면 딱 이제 그런 금액이 나오고요. 지금 수요가 상당히 컸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회사 비전과 그 재무 개선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셈이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채라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모 희망 금리는 연 4.5에서 5.5%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네, 높은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가 좋지 않았다면 이 내가 투자했던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네, 투자를 안 했겠지만 공모에 도전을 안 했겠지만 지금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2배 이상의 공모채가 흥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400억이었지만 최대 800억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충분히 1000억이면 충분히 최대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최대치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때 얘기를 드렸죠. 사우디 주단조 공장 건설 공사에 210억 원, 김포열병합 복합화력 건설 공사에 590억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중공업 특성상 지금 프로젝트가 길게 진행될 때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제작품을 만들기 위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채를 이용해서 사채를 이용해서 저렇게 납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공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단기 차입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단기 차입금이 높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지 급격하게 그런 이자를 막지 못할 만큼의 그런 재무가 불안정한지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불식시키고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0%대였나요? 30%대였나요?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사업과 앞으로의 그런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제가 또 두 가지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자, 다음 주 시장 한번 기다려 보면서 네, 오늘 좋은 주말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또 이번 주는 굉장히 좋지 않다가 금요일에 마지막에 좀 좋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내리는 것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증시까지도 반등을 해준다면 확실히 원전 종목들 좀 힘을 내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좀 힘든 것 때문에 지금 팔아버릴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진짜 한두 달 정도만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저는 사실 뭐 내년까지도 들고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보심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3,000원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에 또 다른 종목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 몇 개 좀 요청했던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